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2020년 경제 위기가 온다고? 그러면 집도 팔고 현금만 보유해야 될 그것만이 답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나 2020년 경제 위기, 집도 팔고 다 현금만 보유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요즘에 유튜브 워낙 그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또 블로그라든지 TV, 특히 언론이라든지 신문에 보면 언론 매체 각각 책도 요즘에 그런 거 많고, 2020년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IMF 1997년 IMF 구제금융 그때 받았을 적 그때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위험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더더욱더 이런 말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경제 위기설 주기적으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면 꼭 뭐 10년 주기설, 8년 주기설 이런 말이 있지만,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겪었던 1997년 방금 말씀드렸던 IMF, 그때 우리 외환 보유고 문제가 돼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그런 위기, 엄청난 위기가 있었고, 또 돌이켜보면 2008년도에는 엄청난 미국에 일어난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 때문에 이 미국에서 거쳐서 또 영국, 이런 또 유럽을 거쳐서 또 아시아권 엄청나게 큰 위기가 한번 닥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위기설 또는 8년 위기설, 그때가 거의 8년도니까 지금 벌써 2020년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렇게 10년 주기로 뭔가 위기가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에 다시 찾아오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보고, 또 고수분들의 블로그라든지 영상 또는 또 오프라인 강의를 찾아서 나름대로 또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 종합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고수는 경제가 좋던 나쁘던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기회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간에 거기서 기회를 잡아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거나 자기의 자산을 엄청나게 크게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고수가 아닐까. 우리가 IMF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화에도 예전에 나왔었죠. IMF 때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엄청난 대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또 돈을 이 서민들은 대출했던 것을 또 갚지 못해서 다 아파트 같은 것도 팔아도 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매물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물 자체, 가격 자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거죠.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는 그 본질부터도 다르다는 거죠. 그때 이 97년도는 대한민국만의 위기였다면, 이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전체적인 경제 위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위기였다. 대한민국 자체 위기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전체 위기였던 거죠. 이 부동산 투자로만 얘기 들면,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97년도 IMF 시절에 외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대한민국 자본에 좀 엄청난 외국 자본들, 엄청나게 큰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렇게 막 요구를 했죠. 사람들 많이 이렇게 구조조정돼서 일자리를 잃으시고, 은행 또한 기존 대출을 다 회수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던 대출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빨리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팔고, 집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내놔도 부동산 가격 자체 매물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참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때 누군가는 그렇지만 자산의 분배를 잘해서 또 현금을 잘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그 부동산을 지금까지 그때까지 그보다 가장 최저의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던 또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그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고 했으면 다 저 완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점점점 침몰해 가는데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이냐,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 망할 것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거의 바닥에서 부동산을 매수해서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잘 위기를 극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전고점을 회복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가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그때 당시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부배를 잘해서 그래도 월세를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계속적으로 발생시켰던 분들은 다행히도 그 위기를 잘 슬기롭게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떻게 현금을 잘 보유했다거나 현금을 잘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정말 그 좋은 기회로 정말 좋은 부동산 매물을 정말 초저가 특가 세일 하듯이 그것을 잘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엄청나게 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때 건물 가치보다 엄청나게 수십 배, 최소 몇 배의 그 자산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고수가 아닌가.
하지만 그 고수는 이미 그 전 바닥에 매수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다 걷지만, 고수가 아닌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라든지 또 뭐 일단 보통 사람들, 하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동산 열기가 엄청나게 높을, 그때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든지, 정말 과열이 됐다든지, 언론에서 지금 저 지역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갔어, 매매가가 올라갔어, 전세가가 계속 폭등 중이야, 매부는 사라지고 있어. 그때 거의 끝물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부동산 가격이 언제나 오르고 언제나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전 고점에, 최고점에 사서 부동산 떨어질 때, 그때 이 경험을 겪으신 분들은 본인이 투자했던 금액 대비해서 부동산 자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위기일 때 보통 사람들은 투자는커녕 부동산을 빨리 매도하기 바쁘지만, 정말 고수, 더 떨어지고 더 정말 바닥일지라도 정말 이 정도에 샀으면 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것을 믿고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어느 정도의 위기를 잘 버텨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공급은 많고 수요는 줄어드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 시기에 고수들은 들어간다는 거죠. 왜요? 최소 한 몇 년 뒤에는 그것을 회복하고 그 정도의 몇 년 정도만 내가 버틸 수 있으면 나의 그때 자산 가치가 최저에서 다시 엄청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2020년의 경제 위기설이 이렇게 계속 많이 나돌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두 번의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97년도,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 또 IMF 위기.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 두 번의 우리가 위기를 겪고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겪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 교훈을 얻지 못했다, 뭔가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무턱대고 현금만 보유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솔루션인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는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조심하고 항상 이런 자세, 예금, 적금만 하고 이런 아주 소극적인 투자 자세이 투자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이것으로는 은행에 넣어두면 내 원금을 까먹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을 계속적으로 은행에 맡긴다는 것은, 은행 금리가 요즘에 거의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 1%대를 이제 더 내려가서 0%대로 우리나라가 완전 초저금리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지만 그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내 돈의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경제 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경제 성장이 사실상 예전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최소 두 자릿수 이상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단 하나의 경우, 어떤 경우냐면 내 돈을 또 다른 투자를 하기 바로 직전에 돈을 잠시 맡겨두는, 잠시 이렇게 보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은행에 맡겨야지, 지금 내 은행에 한 1%, 1.몇% 금리를 주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투자할 것이야, 여기 적금을 가입해야 될 것이야, 이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시 거쳐가시는, 잠시 놔두는 거죠. 보관하는 그런 자세로. 자, 여러분들 위기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바로 기회죠. 위기의 반대말이 기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경제 위기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제 기회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살아가시면서.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제 기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회다, 지금 투자해야지, 이런 말은 사실 절대로 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혹시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작년에도 위기라 했었고 재작년에도 위기라 했었고, 아마 지금 내년 계속적으로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위기다,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는 우린 계속적으로 듣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평범한 직장인, 일반 평범한 창업자들이 내 돈, 아주 피같이 모은 내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바로 내 스스로 공부해서 그 돈을 지키는 방법인 거죠. 절대로 남의 말을 듣고 남의 의견을 듣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 고수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난 저렇게 가야 될 것이야, 무조건적으로 의존적인 방향성으로 했다가 그 사람이 나의 전체 인생을, 전체 나의 투자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실물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 현금 자산 또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계속적으로 모아서 이게 종잣돈으로 되겠죠.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어떤 또 다른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직장을 다니고 있는 순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집중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젊으신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회초년생분들, 젊은 직장인분들, 특히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더더욱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요. 남들이 정말 뭐 적당히 놀고 즐겨야 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내서라도 투자 공부를 하시고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월급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절대로 내 수입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스스로를 위험에 그냥 빠뜨리는 행동, 단 그 일반 그 행동이겠죠. 나중에 분명히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항상 우리는 늦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젊음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도 언제까지 우리가 젊고 유능하고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의 팩트인 거죠. 능력이 떨어지고 조직에서 나를 불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가는, 또 월급은 언젠가는 내가 회사를 나오면 끊기게 되는 것이고요. 나이는 많아져도 점점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어진다. 현금 흐름은 끊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 번쯤은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고민하시는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저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 또 스포츠 스타들 있죠. 여기 다 보면 그런 또 정치인들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 기사를 보고 이런 사람들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미래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금같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고민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또 그렇게 올바른 방향성으로 미래를 잘 그려나가고 잘 설계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오늘 2020년 경제위기가 온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지금 나는 평범한 나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